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왜 자신을 따돌림하거나 멀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승부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샷 장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원래부터 승부욕이 강했어요. 가끔 이렇게 승부에 유난히 집착하는 아이들 어머님을 만나보면 아이가 태생부터 승부욕이 강했었다 라고 말하시는 부모님들 종종 만납니다. 경험상 승부에 집착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건강하게 승부에 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모방 및 답습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은 이겼을 때 주위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기뻐한다거나 지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질 듯이 슬퍼하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게임에 임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또래들조차 조금 멀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또래 관계 즉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이 왜 자신을 따돌림하거나 멀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인에 대한 분노가 생기거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울감 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승부욕을 잘 다루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에 너무 예민하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승부욕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해요. 이김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지게 되면 자신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죠. 자신이 이길 수 없게끔 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킨 상대방이 당연히 미워지고 결과적으로 지게 만든 자신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화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친구들한테 부모님들께서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를 인정해. 그렇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행동을 좀 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이 아이들의 행동이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무섭게 훈육을 하시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내 또 다시 승부에 집착하는 모습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아존중감이 낮아서 승부에 집착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기는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경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잘한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창한 성과나 칭찬거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녀의 아주 작고 사소한 성공 경험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자아존중감을 조금 높여줄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멋진 존재야 라는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성공 경험을 어머님께서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저희들이 경쟁이 연속이죠. 시험을 보는 것도 경쟁이고 또 게임에서 이기는 거 어떤 운동 시합 같은데 아이들이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경쟁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께서 꼭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부분이 꼭 어떤 실력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결과는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임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안내를 해주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이 안내를 언제 해주시냐면 아이들이 어떤 경쟁에서 져서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안내를 해주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져서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때 부모님들께서 아유 뭐 질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운이 좋지 않았던 거야, 때로는 이렇게 질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이게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부분이 실력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 안내하는 부분을 다른 상황에서, 정말 아이가 이런 극단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부분은 실력의 차이도 있지만 상황적인 것, 그리고 나의 컨디션, 어떤 운,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평소에 일상에서 많이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가 그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승부가 갈리는 운동이나 게임을 하셨을 때 부모님들께서 이기실 수도 있고 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셨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시고 지셨을 때의 반응을 또 아이들이 모델링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기셨을 때 아이들한테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뻐하시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진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도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이가 승부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좌절해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 주시고 아버님이 이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쁘신지를 표현하시는 부분이 나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엔 너 진짜 잘했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운이 좋았네, 너무 기쁘다, 아빠 이겨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내 승리를 기뻐하시면서도 상대방이 이기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을 배려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승부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와의 놀이에서 지셨을 경우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속상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어떤 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심으로써 아이가 경쟁 상황에서 졌을 때도, 아이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모델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쉬워, 너무 속상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하지만 다음번엔 내가 꼭 다시 해봐야지, 다음번에는 내가 너 꼭 이길 거야,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해봐야지 라는 어떤 결심하는 메시지, 내가 지금은 졌지만 나중에는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너 이긴 거 축하한다, 아빠 이번엔 졌지만 다음번에는 꼭 너 이겨볼 거야, 근데 너 축하해, 기분 되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부모님이 이기셨을 때, 지셨을 때 이런 모습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거를 따라해요. 비단 아이와의 경쟁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른들과의 어떤 운동 시합이라든지 경쟁에서 지셨을 때도 이런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기고 졌을 때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이나 말로 배운 지식은 언젠가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는 아이들의 일부가 되어서 이렇게 평생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글로나 말로 아이에게 승부에 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항상 먼저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체가 본이 되어서 어떤 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되어 주신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해피 양육하세요.